여기 할매꽃이에요. 여기 할매꽃이에요, 이쪽. 책으로 보는 것과 실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갑자기 밖으로 나가자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꽃 구경 시켜주려는 건 아닐 테고요. 학교 뒷산에는 무슨 꽃들이 피는지, 그 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보라 합니다. 박완 선생님이 인왕산을 넘나들면서 이제 고등초등학교를 등교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 정치를 느끼고 외로움을 달랬는데 아이들도 봄의 정체감을 느껴보라고. 아하, 이것도 수업이었습니다. 슬로리딩 수업은 느낌도 훈련하는 수업이군요. 거기선 칠리꽃도 먹고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는 칠리꽃도 없고 지금 나무는 좀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책 내용과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상황이 다르고 주변 풍광이 다르면 느낌도 달라지는 법. 용인 광교산을 다녀온 우리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내가 넘어다닌 광교산 자락엔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나무가 있었고 산길 하나하나 걸으면서 내 마음속과 자연을 하나로 모아 이야기하곤 했다. 샛노랗고 깨끗한 민들레, 혹시 가다가 벌레는 나올까 조심스럽게 걷는 친구들과 나는 나비 같이 사뿐사뿐 걸었다. 체험이라는 게 이제 아이들이 몸소 느끼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물론 교과에서 이제 배운 내용을 뭐 확인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거기서 한번 갔다 와서 연결되는 느낌은 없거든요. 교과 연장선상이 있지만 연결되질 않고 거기서 끊어지는 느낌인데 올해 슬로리딩 하면서 이제 체험학습을 3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 그게 작품 속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경험하고 느끼며 책 읽기. 우리의 소설책 속에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네가 가난하니까 사는 건 문 밖에서 살아도 할 수 없지만 학교는 문 안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다. 문 안에 있는 엄마 마음에 드는 학교 중에서 다시 나의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골라 잡은 학교가 매동 국민학교였다. 주소 때문에 지긋지긋하던 집을 나는 그때 처음 가보았다. 가면서 엄마는 여기가 바로 문 안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과연 향저동보다 훨씬 정돈되고 아늑한 동네였다. 더러운 게 여기가 이제. 이거 아직도 써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책 속에 나온 그곳. 서울의 4대 문안이란 어떤 곳인지 직접 보러 나섰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요. 요즘 이곳엔 옛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체험하는 거는 박완 선생님이 왜 이쪽에서 생활을 하고 싶었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니까. 해방이 되기 전 서울로 이사온 주인공. 어쩌면 그도 절구며 맷돌을 만지고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내가 책 속 주인공이 된 듯합니다. 나무 한 줄 들고 오세요.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요. 드디어 딱 맞아. 주인공이 사랑했던 할아버지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옛날 1920년대 가옥 대문이에요.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가 박원 선생님 집이에요? 아니야. 옛날에 사시던 거? 거기는 지금 집이 없지. 몰라서 물어본 건데. 개불마당집. 저고리에 매가는 개불처럼 생겼다고 개불마당집이라고 불렀대? 책 속에 그때로 돌아간 듯 싶어 새록새록 책 구절이 떠오릅니다. 멋있어요. 여기와 집이. 힘들어요. 처음 와본 동네가 낯설지가 않네요. 박완 선생님 어머니가 왜 굳이
사람들이 잘 사는 곳으로 계속 이사하고 싶었을까? 왜 굳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녀도 되는데 인왕산을 넘어서 내동초등학교를 다녔을까? 욕심이 많아서? 어떤 욕심이 많아서? 공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요? 느낌이 어때요? 반듯해요. 반듯해요?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인공을 억지로 사대문안 학교에 보낸 어머니. 그 덕분에 매일 인왕산을 넘어 학교에 다닌 주인공. 여기에서니 인왕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가 현재가 되고 책 속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부자들이 사는 집안? 하나같이 다 똑같은 집이 아파트 보여. 체험 활동이 재밌는 건 미리 다 공부하고 왔기 때문이랍니다. 서울 사대문안 체험을 다녀온 뒤 글로 본 것과 눈으로 본 것, 아이들은 아주 할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왕산이 적당히 낮은 줄 알았는데 직접 가보니까 엄청 높았어요. 박원선님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학교에 갔다고 책에 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갈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상도 못할 만큼 너무 높아서 놀랐어요. 작가가 아카시아가 많다고 해서 멀리서 봐도 아카시아가 숲 큰 줄 알았는데요. 거의 없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작품에 나오는 배경하고 실제 작품하고 똑같은 책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알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주인공이 한층 가깝게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내가 그 처지가 돼봐야 되는 거고, 좀 만약 힘들었던 상황이라면 힘들어 봐야 아는 거고, 그게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거지만, 이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다양한 체험,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고,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시대상을 연결 지어보고,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공감하는 능력을 얻고자 체험학습을 많이 하게 된 거죠. (6월) 중순 아이들 책상에 냄비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긴급 뉴스는 국군이 인민군을 거의 다 섬멸한 것처럼 말하면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를 당부했다. 미아리 고개로 뻗은 도남동 전찻길로 달구지에 가재도구를 실은 피난민이 꾸역꾸역 넘어오고 있었다. 엄마는 나를 보자 어서 피난을 가야 할 텐데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절박하다 못해 멍해진 엄마의 시선이 기분 나빴다. 부엌에선 올케가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쌀을 먹고 있었다. 엄마가 대문간에서 뛰어 들어오면서 어서 미숫가루를 담으라고 자루를 벌렸다. 사랑의 달걀, 삶은 달걀과 익힌 고구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삶고 익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시대니까 이것을 이용한 요리를 또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국어 시간일 줄은 몰랐는데. 실거 시간에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전쟁이 터지고 주인공의 가족들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피난 음식을 준비해보렵니다. 첫 번째, 삶은 계란. 아니면 손 닦고 와. 야, 너 알만 익었으면 돼. 터지지 않게. 덜 익었는데. 아하, 이런 덜 익었네요. 피난 음식 만들자 했더니 온통 계란뿐입니다. 사실 그때는 삶은 계란도 귀했지요. 전쟁 중에 먹을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 피난민들 힘들었겠어요. 맨날 계란이나 고구마 먹고 산다는 거. 시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있을 수 없어요. 피난 갈 때는 삶은 계란만 먹었는데 학교에서는 그 삶은 걸 가지고 요리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저 음식 만들기에 열심입니다. 이것으로 피난살이가 느껴지나요? 만들어 보니까 재밌긴 한데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6.25 전쟁 때는 식량 부족하니까 했었는데 지금 2014년은 되게 식량 부족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우리가 피난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면 아이들은 이런 음식을 싸가지고 가겠다 합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쟁이 뭔지, 비난살이가 뭔지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시대를 체험해서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한국전쟁과 비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